어깨, 무릎, 발, 무릎, 발까지 여러분들의 통증을 해소시켜주는 통증왕 최봉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자, 어떤 자세든지 간에 요즘에는 사실 목을 굉장히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 바로 목 디스크에 대해서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자, 원장님, 이 목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목 디스크는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항상 목이 무겁고 눌려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목이 무거우면서 뻣뻣하고 잘 돌리기 힘들고 우리 어깨 등 쪽도 아프고 이런 초기 증상이 나타나다가 네. 이게 점점 쌓여서 나중에 등, 팔로 점점 뻗쳐내려오는 것을 바로 목 디스크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목이 아픈 게 아니라 뭐 이런 날개 축지라든지 손이 조금 저리고 뭔가 무거운 느낌, 복합적으로 좀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원장님, 근데 요즘에 이 목 디스크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33만 명이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목 디스크 가장 큰 원인 이제 편리한 것만큼 병을 생기게 하는 이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갖고 정말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편했습니까? 맞아요. 편해진 만큼 또 우리 몸은 정말 혹사를 당하고 특히 목을 이렇게 혹사를 당하게 됩니다. 지하철 보면 되게 다 그냥 스마트폰 보고 목만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률적으로 쫙. 같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목을 자꾸 부리고 또 앉아서 컴퓨터 한다고 맨날 머리 구부리고 있고요. 이런 자세가 결국은 오랜 기간 쌓여서 결국 목에 어떤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퇴행성 변화가 더 발전이 돼서 목 디스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보통은 이 스마트폰을 할 때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자세가 그러면 이 목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나쁜가요? 목이라는 건 되게 사실 이렇게 정자세를 해가지고 목에 뼈가 C자형을 기르면서 정말 잘 올바른 자세가 되는데요. 네. 되게 앞으로 숙이게 되면 이 C자가 거꾸로 되죠. 역C자가 되겠죠. 역C자가 되면서 네. 이게 처음만 아니라 오랜 시간 이렇게 되면 목의 점점 변형이 C자에서 점점 일자로 되고 나중에 역C자. 그래서 나중에 거북목이 이렇게 되죠. 목이 항상 이렇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거북목처럼 이렇게 목의 변형이 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 몸이 흐트러지면서 또 이런 변형이 오게 됩니다. 이런 목 디스크를 잘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자세 관리를 해야 되고요. 목의 근육을 항상 운동을 해서 디스크라든지 목에 부담이 되는 것을 좀 약간 완화시켜줘야지 더욱더 좋습니다. 아, 이게 저도 저번에 검사 받았을 때 일자목이 나왔거든요. 자세를 똑바르게 해야 될 것만 같다는 위기의식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언제부터 이런 노화가 조금 진행이 되고 혹시 이것도 성별의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척추의 노화 어떤 퇴행성 변화는 사실은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20대부터 어떤 자세가 잘못된 경우는 20대부터 굉장히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젊으니까 잘 모르다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 진짜 아주 심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어도 퇴행성 변화는 이런 자세가 나쁘면 빨리 올 수가 있다. 네. 그럼 남자, 여자 지금 누가 많냐? 여자분들은 이제 근력도 좀 떨어지고요. 목의 근육량도 적고 또 이제 5, 60대 되면 여성분들이 이제 어떤 폐경과 함께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죠. 그런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이런 목에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도 급격히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한테 목 디스크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근육, 그리고 사실 여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솟아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억제하려고 막 좀 미용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 예.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확실히 근육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좀 들었어요. 저 머리 감을 때, 저 머리 길잖아요.
이렇게 감는 게 좀 번거로워서 이렇게 뒤집어서 앞으로 내려서 감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목 디스크에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목이라는 게 이제 저 가운데 가만히 있는 자세 좋은데 우리 미용실 가면 뒤로 제껴놓고 머리를 맞아요. 감죠. 이렇게. 그럼 굉장히 시원하죠 처음에. 네. 근데 그 오래 하고 목을 하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자세는 목을 뒤로 제껴서 이렇게 머리를 감는 자세를 잠깐이면 괜찮지만 오래 하면 굉장히 나쁘고 머리를 뒤로 제끼는 거 굉장히 나쁘고요. 네. 또 하나는 머리를 또 앞으로 숙여서 이것도 굉장히 숙여서 머리 감는데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자주 하고 머리를 또 말릴 때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하잖아요. 이런 숙이고 오랜 시간 하는 것이 굉장히 목에 자세에 안 좋다. 아, 제가 안 좋은 거를 골라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 목을 이렇게 똑바른 위치에서 크게 변형을 안 주고서 이런 머리를 감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감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그런 사소한 습관을 조금 바꾸고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이 자세도 약간 이렇게 세워서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방하면 너무 좋고 안 생기면 너무너무 좋지만 이 목 디스크가 예를 들어 생겼어요. 발병이 됐다면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 어깨, 등 쪽에 통증이 오는 이런 초기 증상의 경우, 목이만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견인치료 같은 거 할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칭이라도 이런 걸 해주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같은 거 하고 주사, 신경 치료를 하면 다 되게 좋아져요. 오. 상당히 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경 주사 치료 같은 거 하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해서 치료를 충분히 하고 운동을 하면 초기나 뭐 좀 진행된 경우에도 되게 좋아지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는 운동도 하고 잘 관리를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옛날같이 똑같이 계속 나쁜 자세라고 이렇게 한다면 또 계속 아프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면 이제 급기야 나중에 목이 아프다가 팔까지 막 저려서 땡기고 저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이 있어요. 오. 신경 성형술은 아주 가느다란 1mm 정도의 이제 카테타 같은 것을 목에다가 이렇게 신경인데다 이렇게 주사를 통해서 넣어서 네. 약물로 그 신경주의 염증을 다 치료하는 이런 그 카테타 시술 치료 방법이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면 고주파 같은 바늘을 넣어서 고주파로 수액을 갖다가 고주파 열을 치료해서 수액 감압술을 해서 디스크도 좀 퇴행성도 치료하고 또 퇴행성 디스크로 인해서 디스크가 퇴행성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고주파 열 치료를 하는 이런 고주파 수액 감압술도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수적인 치료로 목 디스크나 목이 아무리 심하게 아픈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런 경우로 치료를 한 석 달 이내에 다 되게 다 좋아져요. 근데 뭐 그 중에 한 5% 정도는 정말 심해서 수술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95% 정도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사 치료, 시술 이런 걸로 통증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수술보다 일단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3개월 정도 이상 해보면은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기 때문에 사실 그 통증이나 그다음에 이 시술을 받고 나서 회복 기간이 아무래도 짧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수술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와서 시술하시고 저녁에 퇴원하고 집에 쉰 다음에 그 다음날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돼요. 오, 굉장히 간단하네요. 모든 시술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나이가 많으시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전신마취에서 수술하기 어려운 어르신 같은 경우도 국수만 치료하고 이렇게 구분만 하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병이 있어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시술을 간단히 받고 일상생활 하실 수 있고 또 통증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한데 그건 신경주의 염증이 심한데 일단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되면 점점점 더 심해지고 막 아픈데요. 이 통증이 치료가 돼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선순환이 돼서 조금 좋아진 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조금 더 좋아지고 좋아져서 통증이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아주 좋아져서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뭐 통증이 심하다고 뭐 수술 뭐 이런 것부터 생각보다는 이런 비술 치료를 하면은 좀 시간을 갖고 치료하다 보면 많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물론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 사실 시술로도 여러분 간단하게 통증을 좀 덜어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 내려두지는 마시고요. 볼 때 이렇게 조금 정면에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숙이는 거 대신 지하철이나 출근하실 때 책 같은 거 읽어 두시는 것도 네.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작은 클릭,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